이번에는 또 야권 대선 구도, 네. 이것도 또 어떻게 될 건지 예. 관심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얘기를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뭐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러면은 계속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야권에서는 8강전이 끝나고 예. 4강으로 압축돼 갖고 11일부터 그러니까 호남권 광주를 출발로 거기서 이제 호남권 토론회가 있었고 10월 31일까지 예. 이렇게 10차례 예. 지역 토론 금요일 날은 무조건 예. 서울에서 이 1대1 토론이 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윤석열 대 홍준표, 예. 또 원희룡 대 유승민. 예. 이제 나중에 이제 4명이 토너먼트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네. 이렇게 1대1 토론을 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검승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한 달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여야 대선 후보를 포괄한 그런 지지율에서는 홍준표 후보를 10% 안팎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보수 후보만을 대상으로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 후보 정통 보수 파들이죠. 예. 이제 지금 4강에 관해서는 아직 여론조사가 안 나왔습니다만 기존에 예. 8강 때까지 쭉 보면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번 방금 그 앞서 얘기한 여론조사 공정 예. 그 데일리언에서 의뢰한 거기서도 보면은 보수 후보 누가 대통령이 되겠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37.5 예. 홍준표 36.7 36.7이요. 거의 박빙이죠. 박빙이네요. 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초 박빙입니다. 네. 박빙입니다.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이렇게 전체 지지율하고 범보수, 예. 범야 후보 간에 이런 격차가 나는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저쪽에서는 한 10% 나는데 여기서는 지금 엎치락 뒤치락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국민의힘 내에서는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윤 후보하고 홍 후보가 혼전이잖아요. 예, 혼전이죠. 이제 재미는 있습니다. 예, 재미는 있잖아요. 예, 이렇게 돼. 이렇게 윤홍을 재미있게 만든 장본인이 민주당 양정철이었고 여기에 편성해서 흥행을 시킨 게 조중동이거든요.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손해 볼 건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는 데 성공을 했잖아요. 앞서 그 양정철이는 왜 이런데 기여를 했다는 거죠? 양정철이가 실제로 여론조사 기간 중에 여러 군데가 민주당 골수가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걸 키워줬다 이거지. 그렇죠. 홍준표를 계속 띄웠다. 왜냐하면 처음에 민지코리아 그가 대표적인 예, 대표적인 데인데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후보 적합도를 물어요. 후보 적합도를 그런 데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후보 적합도만 물었어요. 본선 경쟁력을 안 묻고. 본선 경쟁률을 물으면은 윤석열이가 홍준표보다 압도적으로 나오니까 민주코리아 같은 데는 후보 적합도만 묻는 거예요. 후보 적합도를 물으면은 홍이 윤보다 잘 나오거든요. 예. 그게 그거를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는데 이거를 조중동이 흥행을 시키려고 예. 알면서도 눈을 찔끔 감고 받아들인 거예요. 보도를 또 해준.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지잖아요. 예. 팽팽하니까. 양정철이가 뒤에서 여론조사 기관들을 앞서 얘기한 대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가지고 그렇죠. 홍을 띄웠다 이런 얘기지. 예. 거기 아주 선수입니다 그 사람이.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 때도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뒤바뀌어. 이게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여론이 또 여론을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홍이 이 본선에서 이제 민주당 후보가 이기기가 쉬운 후보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하고는 또 민주당 쪽하고 소통도 잘 되잖아요. 그러대요. 뭐 서로 그냥 뭐 밀어주고 끌어주고 뭐 그러면서 짝짝꿍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소통이 잘 됩니다. 아니, 전에 송영길도 그랬잖아요. 예. 그때 뭐 엑스파일 나오니까
홍준표 후보 같은 분들이 경선 시작되면 그거 간두겠어. 잘 알고 있는 분들이야 하면서 맞습니다. 마치 뭐 이렇게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것처럼 그렇죠. 얘기를. 예. 그래서 자기들이 상대하기 쉬운 후보가 홍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홍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이제 민주당 플러스 조중동 해가지고 디스케어 가지고 킹메이커를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우파 보수 우파 입장에서는 이거는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흥행을 성공적으로 시켰고 흥행을 시켰어요.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잖아요. 잘한 거죠. 잘한 건데 과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뭐 지금 박빙이잖아요. 지금 박빙이 있죠. 박빙으로 가는데 결국 이제 대선 같은 큰 선거는요. 큰 선거는 이변이 그렇게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큰 흐름 속에 시대 정신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있거든요. 왜 윤석열을 우파에서 수입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석열을 시대 정신으로 본 거죠. 뭐 그렇죠. 예. 그 큰 줄기, 큰 흐름대로 가거든요. 0.1% 차이라도 그 흐름이 자연적인 순리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 후보가 박빙으로 가더라도 윤희홍을 앞서서 이기지 않을까. 참고로 저는 윤 캠프도 아니고 홍 캠프도 아닙니다. 아니 김종인 네. 전 비대위원장도 엊그제 김동연 네네. 전 경제부총리 거기도 뭐 당 하나 만들고 그렇죠. 한다는데 만나서 한 얘기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들이 또 뭐 이러고저러 물으니까 그 1, 2차 경선 결과를 보면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윤으로 가지 않겠느냐. 네. 윤석열 후보로. 네, 이렇게 맞습니다. 또 전망을 했더라고요. 예. 그게 뭐 지금까지는 1차 때는 20대 80이에요. 예. 그러니까 책임당원 20, 예. 그다음에 일반 여론조사 80, 예. 그다음에 30에서 50, 예. 그다음에 50대 50이에요. 네. 근데 지금 1위가 누구냐 2차 때 이걸 가지고 뭐 서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만은 1차 할 때보다는 2차 경선에서의 격차가 조금 더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책임당원이 늘어났으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50%는 늘어나 버린다. 네. 네. 이런 그게 이제 변수죠. 지금 이제 책임당원 숫자가 거의 2배로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로 들어온 책임당원들이 호남도 10,000명 정도 되고 20, 30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26만이 늘었는데 네. 이 중에 절반 이상이 20, 30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표 성향상 이게 어떻게 윤보다는 이제 홍을 찍지 않겠느냐. 원래는 5대5로 하면 이제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원래는 게임 자체가 안 심리강원이 되는데. 많이 늘었고 이 예. 중에는 뭐 이준석 때문에 는 20, 30대가 많기는 많지만 이준석 효과가 많죠. 예. 근데 이준석이가 이상하게 홍준표하고 이렇게 호흡을 맞춘단 말이에요. 초장부터. 예. 그래가지고 홍준표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 때는 절대 못 들어와. 당신 들어오면 아주 당 깨져. 그냥 예. 와서 사고나 치고. 예. 그랬는데 이준석이 되자마자 얼른 들어오라고 했고. 그렇죠. 또 이준석이 지난번에 좀 어려움 당할 때도 홍준표가 계속 지원 사격을 했지 않습니까? 예, 서로 지원 맞습니다. 사격하면서 서로 그렇게 했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20, 30대가 조금 더 홍으로 기운 측면도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박빙이 되는 거지. 이 요인이 없었으면은 3차전은 뭐 게임은 이미 끝나버린 거잖아요. 저는 2차에서 이긴 걸 보고 거의 끝난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는 막판 있습니다. 변수가 있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큰 흐름 속에서 결국은 우리 당의 후보는 윤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윤이 되고 나서 사실은 윤이 그 김종인과 같은 그런 고수들의 의견을 잘 받아야 돼요. 나홀로로 가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본선에 쓰기려면은 윤 가지고는 안 되고 연합군을 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연합군의 결성이라는 거는 대권 주자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예. 적극적으로 용인을 해서 미션을 주는 거예요. 예. 나만 후보가 아니고 당신들도 후보다. 그래서 원팀이 돼서 공동정권 하자. 예, 그럼 공동정권 하자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셋도 캐비넷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안철수는 이제 초대 총리, 그다음 후반기는 홍준표, 그다음에 뭐 원희룡은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경원은 뭐 또 저기 외무부 장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후보로서 뛰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나경원 외무부 장관다면 지금 박진 의원이 아주 싫어할 겁니다. 본인이 그거 딱 침을 바르고 있는데. 이준석은 청년 담당이잖아요. 청년 담당하는 이준석은 뭐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이 대선을 이끌었던 중요한 사람들 또 여기에 또 한 명을 더하라면은 이 MB 때 비서실장을 했던 누구죠? 임태희 전 비서실장을 와치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시민소리 혁신 그 정책회의에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공동의장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큰 자리를 맡은 거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또 임태희 장관 같은 경우도 뭐 국정원장 하다가 또 총리로 가든지 유승민이 같은 경우는 또 기재부 장관 그럼 주고 좋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권력을 공동정권으로 간다. 윤석열이가 함께 가자. 이거 주겠다. 함께 가자. 그래서 원팀을 구성하면은 저는 이긴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가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긴다고 생각하고 가버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 대통령 선거가 110만 표 차이로 졌거든요. 문재인이 박근혜한테 그 반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이 성패는 윤석열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후보가 되고 나서 원팀을 구성할 때 어깨동무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원팀으로 딱 갈 수 있는 용인수를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교만하리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까지 쭉 그 정치 입문이후 행보를 보면은 교만한 모습은 보이지는 않았고 다만 정치 경력 또 여의도 문법에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말 실수라든가 그런 것에 좀 있었을 뿐이지 맞습니다. 내가 누군데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고 얼마 전에도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좀 세게 비난했지 않습니까? 뭐 범죄 공동체냐. 그거 진짜 지나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점잖하게 대응했잖아요. 홍 선배님, 우리는 깐부 아닙니까? 깐부 아닙니까? 이게 한 팀 아니냐. 정말 기가 막힌. 우리 한 편이다. 같이 가자. 원팀으로 가십시다. 서로 그렇게 상대에 대해서 감정을 자극하고 또 상대 지지자들까지 한 마음이 되어야지 후보만 한 팀이 돼서 소용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지지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하거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깐부 정신이랄까 이런 걸 발휘해서 서로 상대의 그런 그 뭐 문제가 있다면은 얼마든지 검증하는 건 좋은데 무슨 주술이 어쩌니 해갖고 그걸 계속 공격하면서 무슨 점이 어찌고 하는 것은 질을 떨어뜨리고 우리 국민들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호감도도 떨어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서로 좀 자제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 보면은 원팀으로 갑시다. 같이 갑시다. 고 투게더. 이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가 시대 정신이잖아요. 우리가 문재인 확정을 5년 동안 견뎌냈는데 이게 이재명이 돼가지고 5년 동안 이건 확정 차원이 아니고요. 이거는 전대미문의 정권이 될 텐데 이런 미래를 놓고 원팀이 안 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홍준표 후보 약진이 심상치는 않아요.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20, 30대가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개를 저었어요. 완전히 꼰대. 꼰대 이미지. 꼰대 이미지. 기득권 보수, 꼴통 보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된 바인지 20, 30대 지지층이 높고. 그 사이다 발언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 소박성. 다만 지난 이제 앞으로 토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토론 같은데 이런 데서 상당히 기대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분이 경제 전문가고 또 논리가 아주 단단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난 8강 토론에서는 빛을 보지를 못했고 빛을 못 봤죠. 어떻게 보면은 이번 2차 경선 때도 당심에서는 원희룡 후보한테도 밀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일반 여론조사에서 그동안 인지도를 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동력을 좀 상실한 것 같고 오히려 원희룡 후보가 약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 후보가 저 일타 강사로 대장동 일타 강사. 대장동 일타 강사로 저도 봤거든요. 예, 나못 봐. 예, 저도 봤는데 되게 원희룡 그 후보가 저런 또 특장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잘하더라고요.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다르죠. 예. 다르고 뭐 저 연합고사 수석하고 사시 수석이 뭐 그냥 갑니까? 솔보 때도 뭐 수석을 하고 그랬으니까요. 대단한 거죠. 근데 이번에 그런 토론을 보면은 정책 능력도 역시 삼선 의원의 네. 지사 경력 맞습니다. 이두 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인물로 보면 원희룡이 최고 낫지 않습니까? 근데 퍼블릭 캐리즈마가 예. 안 따라주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카리스마를 우리는 좀 요구하는데 맞습니다. 그건 이제 좀 없단 말이에요. 한국이 부족하고. 아직까지는 후진적인 게 예. 지금은 뷰로크래틱 리더십이나 레셔널 리더십인데 아직까지 캐리즈매틱 리더십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으니까 그 원희룡 후보도 시대를 잘못하고 난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원희룡 후보가 4강에 들어왔고 네. 뭐 본인은 뭐 대선 후보까지도 노리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차기 당대표는 예약을 해놨다. 원희룡 이상의 적임자가 없는 거 아니냐. 예. 이준석 이후에 그렇죠. 대선 이후에 네. 뭐 대선의 승리를 못하면은 당장 또 이준석이 물러나야 하는 거고 책임지고 이겨도 이제 이준석도 어디 종로에라도 출마해야 하니까 어차피 대선을 전후해서 네. 당대표가 물러날 텐데 그러면은 원희룡이야 그게 딱 맞는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돌고 있어요. 최고 적격자하고 유승민도 뭐 당권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만일에 원희룡과 윤석열 사이에 밀약이 있다면은 그게 이제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윤석열이 만일에 이제 이기면은 대통령이 되잖아요. 대통령이 되면은 원희룡이가 이제 윤석열의 지원하에 당대표가 되겠지만은 만일에 윤석열이가 지게 되면은요. 그건 이제 알 수 없습니다. 지게 되면 윤석열이가 먹는 거예요. 당권을. 또 뭐 보수가 살아 있을지 어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지게 되면은 비대위로 가다가 이제 숨고르기 하다가 윤석열이가 당권을 먹으러 나오겠죠. 그건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네, 것 같고. 맞습니다. 다만 지금 지난번 8강에서 이제 떨어진 사람들 네. 또 지금 4강 중에서도 합종연행이 좀 불가피한 거 아니냐 또 네. 그렇게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우선 뭐 8강에서 떨어지신 분들 중에 네. 안상수 후보는 예. 홍준표 예. 후보를 지지 그렇죠. 선언했습니다. 예. 지금 최재형 후보 전 후보가 되겠네요. 전 감사원장을 놓고 윤석열, 홍준표 서로 끌어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윤 쪽으로 안 갔습니까? 아직은 뭐 최종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지지 선언은 안 했죠. 성향으로 봐서는 뭐 윤 쪽으로 가지 않겠냐.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황교안 후보도 전 총리도 아무래도 뭐 홍옥호는 맞습니다. 이렇게 케미가 안 맞을 것 예, 같고 케미 안 맞습니다. 또 하태경 후보는 그래도 이제 유승민 예. 후보를 그렇죠.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같은 계보였으니까요. 그렇게 하태경 되겠죠. 후보는 그렇게 박진 해서 후보는 이미 지지 선언했고요. 윤석열. 박진 후보는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했고 지지 선언했고요. 그래서 16강 또 8강에서 떨어지신 분들 그 중에서 상당수가 이제 이렇게 합종 연행으로 가는 것 같고 일각에서는 지금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유승민 후보와의 연대도 모색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당시 좀 안 될 것 같잖아. 예. 근데 유승민 후보처럼 뭔 소리냐? 20 내지 25일 사이에 잭팟이 터진다. 예. 이렇게 하면서 아주 선을 딱 긋고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이 경우에 유홍, 홍유 이제 연합군을 결성하면은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죠. 예. 그런데 홍이나 유나 똑같이 자기 자신에게 매몰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대통령
출마를 한번 하고 나면 병에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예. 두 사람이 절대 그 극복 안 합니다. 후보 단일 안 됩니다. 아니 그리고 결선 투표가 있으면 또 가능하죠. 그렇죠. 이제 예. 서로 연대가 그렇죠. 누군가가 결선에 못 올라가면은 네. 두 사람만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그게 가능한데 중간에 그만두지는 않지 않겠느냐. 예. 지금 성향으로 보면은 홍과 유는 같은 좀 끼린 것 같고 예. 윤석열과 원희룡은 또 좀 같이 이렇게 맞장구가 되는 것 같고 오늘도 홍유한테는 윤이 공동의 적이고요. 예. 원희룡은 어차피 지난번에 이 일타 강사하면서 4강에 힘들게 들어왔잖아요. 예, 아주 그래 놓으니까 힘들게 이제 1강을 스포트하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짝짓기가 된 거죠. 그 들어오기 전부터도 조금 서로 이렇게 물밑에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교감이 됐던 걸로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당권 이야기가 나오는 게 대통령이 됐을 때 당을 맡아줄 수 있는 대리인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럼요. 예, 그랬을 때 충분히 합의가 있었을 수도 있는 그리고 거죠. 좀 자기를 대리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174석입니까? 뭐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네. 그래도 압도적인 원내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제일 여당이 되더라도 네. 여소야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소야대죠. 상당히 정치력이 있고 맞습니다. 국회를 잘 아는 정치를 잘 아는 분이 당을 맡아주는 게 안심이 되겠죠. 안심이 되죠. 그래서야 민주당도 잘 요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네. 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아직은 양강, 2강 2중이 됐습니다. 지금은 네. 전에 2강 1중 1약에서 2강 2중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2강 싸움으로 네. 한 달 후면은 아니, 한 달도 안 되네 이제 11월 5일이니까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앞으로 토론이 계속 TV 토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을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누가 최종 이재명을 잡는 매가 될 건지 꽁 잡으면 매가 돼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지금 대장동 게이트를 놓고 강공으로 가는 사람이 홍이잖아요. 홍 후보가 가면서 홍 후보가 약전했던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럼 윤은 왜 저리 미적지근하게 대응을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 윤 후보의 전략은 지금 박빙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저는 이제 윤 후보가 최종적인 승자가 될 걸로 이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본선용으로 자기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되면 본선용으로 아껴두는 것 같아요. 저 이재명 후려치기를. 왜냐면 지금 우리 당 경선에서 그거 다 써버리면 나중에 쓸 게 없잖아요. 뭐 윤석열 캠프 쪽에도 여러 정보가 들어올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검찰총장까지 맞습니다. 하신 분인데 검찰 내에 이런저런 정보들을 안 들어오겠습니까? 대장동 그렇죠. 수사에 관한 정보들도 다 또 들어오고 그런데 그거를 지금 적극적으로 안 쓰는 거죠. 이제 본선 때. 예, 본선 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한 방에 날려버려야 하거든요. 홍준표가 잘해주고 있으니까 예선 때는 네가 하고 본선에서는 내가 할게. 아주 우리 김 교수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명쾌하게 이렇게 전망도 해주시고 또 설명 해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도 만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정기 교수님 앞으로도 종종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